자, 김동화. 네. 김동화가 누구냐? 부산 양운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1987년생입니다. 네. 87년생인데 그동안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 이재명이 있을 때 그쪽에 그때 좀 법률 자문도 하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진상의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상 그죠? 변호인. 하다가 원래는 평택 쪽에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서대문 갑이 원래 우상호 의원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수진 비례대표 그렇죠. 세브란스 간호사 출신의 이수진이 거기를 먹겠다고 사무실까지 차리고 맞아요. 몇 달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저기 누구예요? 성남에 네. 저 현근택 윤영찬 지었고 그 현근택이 뭐 그것 때문에 날아가니까. 아웃되니까 갑자기 이수진이 서대문에서 그 성남으로 옮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 김동화가 들어오는 거죠. 네네. 김동화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게 원래는 떨어졌어요. 3인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이 나중에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그때 뭘했냐면 그 조건 이제 선거할 때 조건을 전국에 있는 전국 당원들이 다 투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맞아요. 그 서대문 갑 지역이 아니라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어요. 아예 규칙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하고 이제 여기를 물리치고 결국 이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어제 MBN입니다. 네. 바로 MBN이 이런 사실을 지금 폭로를 했죠. 그렇죠. MBN이 어제 7시 MBN 메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이게 보니까요. 이 김동화가 부산의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다 하면서 그 피해자였던 A씨, 네. A씨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 아직도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 김동화한테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한 그걸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만 괴롭힌 것이 아니다. 네. 그 김동화가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 말고도 또 있었다.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다. 근데 이 김동화가 출마 전으로 해서 자기에게 뭐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제보하게 됐다 그러는데 감독님 혹시 그 피해자 그 인터뷰하는 거 좀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MBN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동기생들 중에 이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B씨가 나타나갖고 네. 피해자만 A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다. A씨 외에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A씨 포함해서 최소한 3명은 된다는 거고 친구들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 빵 셔틀 정도가 아니고 네. 자기 피는 담뱃값을 친구들에게 삥 뜯기도 했다. 뭐 이런 거고 또 같은 동기생 C씨는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혔다.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 다른 동기생 D씨는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며 웃기도 했다. 이거는 무슨 뭐 거의 가해 뭐 좀 약간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뭐예요? 네. 거의 세디스트 수준에. 포크로 찌르면서 웃기도 했다. 순둥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해자 A씨를 포함해갖고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뭐 조작할 수 있다면 뭐 한 명 정도 주장이면 좀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 텐데 벌써 이제 MBN이 꽤 오랫동안 이 제보를 받고 또 한 사람의 이 주장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의 어떤 피해 사실들을 다 입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김동완은 이게 그 허위 사실이다.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됐다고 하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첨부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본에는 보면요. 뭐 밝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하며 성격도 명랑하다. 맑은 성품이 예의 바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생활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그때 학폭이 있었으면 선생님이 알았으면 당연히 뭐 조치가 취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알려졌고 그냥 학폭에서는 선생은 모르고 그렇죠. 그냥 뭐 좋게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시면 이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방송이요. 이 정도 보도를 내보내려면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으면 이런 보도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약 나중에 소송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지금 김동화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바로 이런 인터뷰에서 A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당선이 괴롭힌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장난 삼아서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또 이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또 포크로 뭐 찌르거나 아주 담배값을 갈취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일단 인터뷰에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방영이 돼서 꽤 이 학폭 문제를 이슈화시켰던 아주 참 충격적인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정말 이 학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말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의 한이 된다는 거 그 참 드라마 이후에요. 학폭 고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김동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하루 상관인데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MBN도요. 이 반론권을 당연히 김동화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기들이 취재한 거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거 맞느냐? 김동화한테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MBN 질문에 대해서 김동화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허위다. 이러면서 고3 때부터는 오히려 공부한다고 아예 왕따처럼 지냈다. 스스로 고립 생활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답시고 이제 스스로 고립이 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혼자 공부한다고 질투 시기 하나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김동완은 뭐 공부해서 이제 건국대 법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뭐 그렇게 대학에 좀 제대로 못 들어가서 질투하고 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헛소문, 허위 사실을 떠드는 것 같다. 이게 어제 MBN 보도의 김동완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명은요, 아까 우리 현종님이 소개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공개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당선 전후로 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다. 이 정치적인 음모다. 그래갖고 저기 이제 김동완 오늘 페이스북입니다. 저 밑에 부분 보면 MBN 보도에 대해서도요.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한 정치적 음해. 네. 아니 MBN이 이 사주가 어느 쪽이에요? 호남입니다. 호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MBN은 그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이걸 그냥 사실로 내걸고 있는 뭐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뭐 한겨레 경향 뭐 MBC처럼 그러면 완전 좌파도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MBN이 김동완을 죽이려고 이런 정치 기획을 합니까?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당선 전후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반대 입장인 국힘 지지자 동기생들이 이걸 정치적 음모로 했다 그런 건데 네. 그렇게 할 거면요. 우리 지금 댓글에도 많이 달리지만 아니 투표 전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투표 다 끝나고 당선 확정됐는데 이래봤자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해명하고 오늘 해명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저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명만 저러는 게 아닙니다. 한 4명이 지금 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허위 사실을 하면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이분들도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고. 네. 왜냐?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만약 김동화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시에 같은 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증언에 나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주로 이게 학생들 괴롭히고 다니는 애들은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김동화가 결정적으로 이게 불리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뭐 생활 기록부 이런 거 내면서 지금 핑계로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증인이 있으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김동화가 오늘 이제 거기에 한마디 덧붙인 게 이 같은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에 관련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네. 이게 이화영 술판에 대해서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고발 못했잖아요. 네. 예? 검찰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수원지검에서 술판 벌여갖고 그 피고인들 막 그 회유해가지고 거짓 진술 이끌어내고 그 엄청난 사건을 폭로하면서도 그 검찰을 제대로 고발도 못했잖아요. 네. 이것도요. 바로 하면 되지.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네. 이것도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무고로 걸려드는데. 참 그런데요. 참 저는 이 김동완 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까? 네, 정상이 없어요. 예, 이게 보면 대부분 뭐 조폭들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거기 보면 옛날에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면 옆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보면 꽤 이제 그런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좀 뭐 본인은 뭡니까 조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이 김동완이라는 변호사도 이번에 이제 그 정진상 변호사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진상 몫으로 국회의원 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정진상 공천이. 네,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만큼 서울의 서대문 갑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짜 무리하게 꼽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눈에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꼽을 수 있지?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동완을 끝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보통 이 뜻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처음에 있는 평택에서 올려와서 처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3일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뭐 성치훈이가 무슨 뭐 옛날에 안희정 그 관련돼서 2차가 했다고 해서 성치훈이를 끌어내리더니 그 사람을 다시 얘로 올렸어요. 올리고 김동완 올리고 그다음에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다음 자기 서대문 갑 지역의 권리당원이 아니라 전국 권리당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몰려가서 1등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등외가 1등을 내버렸던 공천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정말 끈끈한 관계, 보온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한 정도면 바로 이제 지금 아마 이번에 이런 것들 제보한 분들도 같은 경우도 알 겁니다. 야, 저렇게 실세인데 우리가 잘못 제보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그 주변에서 의문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법적 조치는 바로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건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포크로 찔렀다. 이거는 단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대한 폭력이고 이 김동완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법원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다. 아마 김동완 이런 식이면 법사위 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법사위 가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 들어가고 또 법원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 감독님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서대문과 이른바 이제 저기가 이제 청년 전략공천 지역구로 이제 되면서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이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서대문 갑이. 그런데 저 5명이 맨 왼쪽이 전수미 변호사고 성치훈 그냥 중간이 김동아. 그 오른쪽이 방금 전에 그 누구죠? 우리가 해병대 보이는 해병대 저 작업하던 그 변호사 김규현. 야, 김규현이 저기 민주당 저 후보였네. 예비 후보였네. 저러면서 무슨 예비역 그 뭐 해병대라고 해서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저 권지웅이 권지웅이. 저희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해서 김동완가 이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묘하네요. 왜 또 김규현이 저기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김규현도 저렇게 해병대 자기가 민주당인 걸 감추고 해병대 예비역이랍시고 뭐 최상병 특검법 뭐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김규현도 이재명 라인 입장에서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김규현도 안 될 정도로 김동완가 더 훨씬 셌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지금 뭐 법적인 이제 문제는 아마 좀 공소시효도 지나고 그렇죠. 뭔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걸 제소해야 됩니다. 이제 윤리위원회. 네. 예. 이 윤리에 제소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자격 문제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 윤리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학폭 사실이 증명될 경우는 이거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아 맞죠. 네? 네. 이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명 조치라는 건 배지를 떼는 겁니다. 네. 국회가 스스로가 배지를 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학폭 문제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겠다고 지금 뭐 법도 만들고 뭐 오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국회의원이 이 학폭의 당사자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네. 과연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김동화가 이렇게 이제 오리발 그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언론의 특성상 이게 뭐 이제 MBN이 어제 이제 첫 보도를 했지만 네. 후속 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있을 거라고 봐요. MBN이 안 되면 타사가 또 파고들 거예요. 네. 파고들어서 보니까 MBN만 해도 거기 이제 A, B, C, D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당시 누구죠? 이 김동화의 고등학교 동기생들. 네. 근데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부산 그 이상. 양정고인가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양훈고, 부산 양훈고. 운고, 운고. 양훈고. 예, 부산 양훈고. 음. 이게 나올 텐데 그런데 김동화가 그러니까 이걸 고소를 해주면 아, 좋아요. 맞아요. 오히려. 예, 예. 예? 고소를 해주면 이게 그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에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김동화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연예인들도요. 학폭 드러나면 연예 활동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이제 이 학폭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아직 100% 이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좀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MBN 보도를 보면 4명의 지금 동기생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리위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